좋아요, 구독!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과 허베이성, 중부 허난성 등 중국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돼서 소아과를 찾는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위더스 제약과 젠큐리스 메디아나 등에서는 들썩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전쟁이 좀 나고 있습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성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곧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과 또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쪽에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약을 사재기하는 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이슈도 빈대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한 2주 정도 이슈가 됐고요. 일부 이전에도 사실상 이제 의식불명 관련된 사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좀 공포심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안타깝게도 좀 9살 남아가 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기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좀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8월 달 기준과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마이코플라즈마와 연관된 환자 수는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처럼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퍼질지 안 퍼질지는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게다가 계절적으로 지금 날씨가 오늘 또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교차가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뭐 폐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절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과 뭐 예방 또 확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또 이제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 일부는 좀 급등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년에서 한 7년마다 다시 또 유행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마이코플라즈마 확산이 되면서 위더스 제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유효 균종이 포함된 치료제를 생산한다는 것이 좀 부각이 됐고요. 또 메디아나는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걸로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장중에 올라섰던 부분보다는 좀 많이 내려선 모습이에요. 둘 다 뭐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요. 네네. 그러면 마이코플라즈마가 유행하는 가운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할까요? 사실 뭐 이쪽 섹터도 마찬가지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 이제 폐렴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종목군들 외에 이제 위더스 제약 같은 게 이제 후발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단기간으로는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빈대보다는 더 이제 계절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항상 요 시기 정도가 되면 독감이라든지 뭐 그와 연관된 쪽에서의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주가의 움직임이 간혹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감염자 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중국 지역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베이징 쪽에서는 24시간 그 병원을 운행하는 그런 일들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퍼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또 중국 지역에서 이게 확산 기조가 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면 뉴스화는 계속적으로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대보다는 조금 더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증시의 거래대금 좀 보수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증시의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을 때 순식간에 23조, 24조까지 막 불러 좀 커졌지만 뭐 최근에 또 다시 기조가 12조, 13조 수준에 뚝 떨어졌거든요. 예탁금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이전에 굉장히 좀 연초에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 자체가 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럴 때 이제 새로운 이슈나 뭔가 좀 우리가 몰랐었던 게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되면 기존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실현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 섹터가 동시에 움직이려면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한 시장에서 10조는 무난히 넘어줘야 되고 한 12조에서 13조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급등이 많이 나온 그리고 이슈 따라 오른 종목일수록 빠르게 차익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신다면은 수익이 났을 때 조금씩 확정을 지으시는 게 요 섹터 역시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이코 플라즈마 역시도 조금 더 연속성이 있긴 하겠지만 수익이 났을 때 좀 실현을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빈대 관련주와 그리고 마이코 플라즈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안에서 좀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들고 오긴 했는데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메가이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전에도 코로나 때도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이전에 코로나 때는 주가가 이제 이게 한 2,000원에서 24,000원까지 거의 20배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만큼 호흡기 쪽에서 이슈가 생기면 특히나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의 탄력도가 좀 강해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전에도 중국 폐렴과 연관된 종목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이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조금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코로나19 때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었고 그때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거의 40%까지 엄청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기간이 좀 지나가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 좀 꺾이고 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시기보다는 이런 폐렴이라는 이슈에 따른 이런 인식들, 과거에 뭐 이런 우한 폐렴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력이 나왔었던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뭐 주사바늘 꼽는 뭐 세종 메디컬이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 분명 다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감염이나 질병이 있을 때마다 좀 움직였었던 쪽에서의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공호흡 부분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항상 주가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고유량 호흡기에 대한 과거에 이제 출하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중국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확 더 퍼지게 됐을 때 분명 환자가 많아지게 되고 또 병동이 부족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기조들까지 갔을 때는 아마 대장이 될 확률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빈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폐렴 쪽도 그렇고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보통 이런 테마에서는 100에서 한 120%, 많게는 150%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상승이거든요. 첫 번째 상승력이 나오고 한번 한 2, 3주 정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거의 종고점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돌파 매매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대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의 탄력도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고가 라인 부분,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는 조금 노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예 가격 라인을 확실하게 정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 도달하시면 미련 없이 이제 던지고 나온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해당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지금 당장 이 폐렴이라는 이슈로 이 회사가 돈을 또 엄청나게 막 버는 거는 아니잖아요. 앞서 빈대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지금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매매 방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